자, 다음 토픽은 Logistic Regression입니다. 이런 순서, Introduction, Modeling, Training, Summary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필요 시에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펜딕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는 이제 우리 메인으로 쓰고 있는 교과서의 리니어 모델 섹션 3.3 그리고 3.4가 되고요. 그 외에 다양한 교과서들에서 예제나 수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역시 한번 살펴보면 추가적인 설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두 가지 리니어 모델이 있었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하고 리니어 리그레션. 두 모델 공히 핵심이 되는 것은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W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그런 퀀티티였어요. W는 웨이트이고 X는 데이터이고 그 두 개가 각각 벡터, 같은 크기의 벡터라고 볼 때 그 둘을 내적하면 하나의 스케일러 값이 되고 이것이 일종의 변수, 인풋 베리어블들을 컴바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개념에 근거한 두 가지 모델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리그레션에서는 이 시그널 자체가 모델의 아웃풋이었죠. 즉 H of X가 W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그래서 출력의 크기를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모델 아웃풋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unbounded response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봤던 것은 순서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봤었죠. 리그레션 보기 전에 봤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이 모델 아웃풋이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고요. 바이너리 디시전 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W 트랜스포즈 X를 구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모든 레인지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의 부호를 취합니다. 그러면 양의 부호일 경우에 플러스 1이다. 음의 부호일 경우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출력을 정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H of X를 sign of 시그널 이렇게 한 것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한 사례였어요. 자, 세 번째 리니어 모델 범주에 들어오는 그런 모델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모티베이팅 이그젬플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 레벨이나 혈압, 나이, 체중 이런 걸 이용해서 특정한 개인의 심장마비의 확률을 예측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랬을 때 이제 어떠한 의료기관이나 어떠한 그 전문가도 당신은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1이다. 반드시 심장마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반대로 당신은 평생 심장마비가 안 온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드뭅니다. 보다 현실적인 그런 상황은 심장마비가 올 확률을 0에서 1 사이로 예측하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는 확률이 심장마비가 온다. 0이라는 게 오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0하고 1 사이에 이제 그 확률값이 있을 텐데 그것은 심장마비가 일어날 어떤 그 가능성 같은 것을 소프트하게 나타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0.7 그러면 70%의 정도의 확률로 심장마비가 있을 테니까 열심히 체중 조절하고 식이 조절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0.05 정도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프트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드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소프트한 버전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포지티브 이벤트에 대한 그 확률을 내뱉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세 번째 리니어 모델로 간주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이너리 리스판스. 역시 여전히 바이너리 리스판스예요. 심장마비이냐 아니냐.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겠느냐 아니냐. 하지만 하드하게 0, 1, 마이너스 1, 0, true, false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확률 값을 주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모델링하는, 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그런 리니어 모델로서 Logistic Regression이라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심장마비가 올 것이냐 아니냐,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대한 일종의 소프트 레이블을 확률 값으로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의 이름을 우리는 Logistic Regression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이름에는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Logistic,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Regression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파란색의 경우에 일단 Regression처럼 값이 실수가 됩니다. 확률이란 실수잖아요. 0에서 1 사이이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리얼 넘버를 예측함으로 Regression이라고 불리고요. 다른 측면으로는 바이너리한 어떤 이벤트의 확률을 예측하니까 그 확률 값을 이용해서 마치 클래시피케이션처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어떤 바운디드 되어 있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뭐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이거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처럼 바운디드 되어 있는 출력을 주고 리그레서처럼 실수의 값을 준다라는 의미로 두 개를 조합해서 라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 라지스틱 커브가 사실은 바운딩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역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말뜻 이해했죠? 라지스틱이다, 바운디드 되어 있다, 리그레션이다, 연속값이다. 결국은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비교해 보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하드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라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소프트한 클래시피케이션이긴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바이너리한 이벤트를 다루어 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fuzzy하거나 soft하거나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또는 uncertain한 그런 uncertainty를 허용하는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 0이거나 정확히 1이거나 한 경우에는 하드하게, certain하게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세다, soft하고 fuzzy하게 그 사이 값으로 uncertainty를 같이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디폴트의 확률인데 이제 디폴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기서는 그 재무 쪽으로 재무불이익, 채무불이익, 즉 빚을 졌는데 상환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카드로 하면 카드 값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예제인데 잔고하고 수입 두 가지 요소로 보고 실제로 카드 값을 갚지 못한 분들을 여기에 빨간색 플러스로 표현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한 그런 플랫이 되겠습니다. 즉, 이 플랫에서 밸런스, 은행 잔고하고 인컴, 소득, 2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각 개인의 클래스를 플러스 또는 제로를 써가지고 나타낸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박스 플랫이라는 것을 그려보겠습니다. 통계 쪽을 공부했다면 뭐 너무나 많이 봤을 텐데, 박스 플랫은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박스의 가운데 선이 이제 50% 그러니까 미디언 중간값이고요. 아래쪽이 25% 그리고 위쪽이 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그 수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을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웃라이어를 정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간값이고 이 부분이 3 시그마인 것이고 거기를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들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것을 박스 플랫이라고 이야기하고 데이터 분석, 통계 쪽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그런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툴이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일단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느냐 아니냐가 아래쪽에 바이너리 레이블로 적혀 있고요. 우리가 측정한 두 개의 값이 있습니다. 밸런스와 인컴 각각에 대해서 박스 플랫을 그린 거예요.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기준으로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인컴을 기준으로는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누기가 애매한 상황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B에서 우리는 박스 플랫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겠죠. 즉 디폴트인 사람들은 위 쪽에 밸런스가 상당히 높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분포를 대략 알 수 있고요. 반면에 디폴트가 아닌 분들은 밸런스가 낮은 그런 분포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컴으로 보면 두 그룹 사이에 잘 분리가 안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데이터라는 것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분석을 진행해 보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태스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확률을 예측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확률이냐 하면
특정인의 밸런스를 봤을 때 인컴을 보는 거는 조금 덜 유용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사전 분석에 따르면 인컴보다는 밸런스가 이 사람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이냐 아니냐를 예측하는 데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밸런스를 기분으로 두었을 때 이 사람이 디폴트를 할 것이냐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할 것의 디폴트의 확률, 포지티브 이벤트라고 정의하고 그 포지티브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라지스틱 리그레션을 만약에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애매해요. 이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얘를 예측할지 아니면 리그레션으로 할지.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게 이제 연속적인 값이니까 리그레션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너리 이벤트에 대한 것이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확률이 연속적인 값이다라는 사실에 기인해서 근거를 두고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있는 라지스틱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스틱 리그레션은 아래 그림에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이런 식의 바이너리 이벤트에 대한 확률 예측에는 보다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A번에 있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확률을 추정하려고 한 그런 사례가 됩니다. 자, 보시면 X축은 밸런스예요. 은행 잔고이고 그다음 Y축은 확률, 디폴트의 확률입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 이렇게 막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위쪽에도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있겠죠. 레이블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디폴트이거나 아니거나. 확률을 치면 0이거나 플러스 1이거나 그렇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들을 우리가 노란색 점으로 찍은 것이 이 플랫인데 우리는 하나의 라인을 써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모델링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아래 상황처럼 아래쪽이 조금 더 많다 뭐 하면 아마도 라인이 이렇게 그어질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두 가지 사례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대표성이 있거나 적절한 라인인가요? 꼭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반면에 라지스틱 리그레션 우리가 곧 배울 모델을 사용하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S라인 커브, 시그모이드 형태의 그런 커브를 이용해서 왼쪽보다 상대적으로 그 제로의 확률 그리고 플러스 1인 확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직관적인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리니어 모델은 라지스틱 리니어 모델,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리니어 모델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는 non-linearity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어 모델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음은 곧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보죠. 시그널을 구해서 S라고 부르고 그 시그널 값에 사인을 태운 것, 그것을 우리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thresholding인데 하드한 thresholding이죠. 0.5보다 넘으면 플러스 1, 뭐 낮으면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드하게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아예 thresholding이 없어요. 그냥 출력 값이 이런 더블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값으로 바로 내뱉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은 이 둘을 어떻게 보면 적절히 버무린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떤 면을 취하냐 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남녀, true, false라고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성질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리니어 리그레션으로부터는 연속적이다라는 그런 성질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출 수 있도록 블렌딩을 해서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정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뭔가 something between these two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얘기해 보면 확률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그런 예측값을 줘야 될 것이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바운디드 되어 있는 출력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라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여기에 바로 쓸 수 있는데 h of x는 역시 w 트랜스포즈 x를 일단은 구하게 됩니다.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했죠. 일단 이걸 구해요. 그런 다음에 라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세타라고 하는 함수에 이 시그널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출력값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관찰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함수일 것이고
그 세타의 그 도메인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이겠죠. 반면에 세타라는 것의 출력은 0에서 1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logistic function으로도 불리고요.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세타라는 함수에다가 W 트랜스포즈 X 우리가 그렇게 금지 오겹처럼 생각하는 그 중요한 시그널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것이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 이 세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0에서 1 사이에 그 범위를 갖는, 하지만 스무드하게 트랜지션이 되는 소위 말하는 S라인 커브를 의미하게 됩니다.